오늘은 그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이라고 하면 그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에요. 여기 적혀있죠.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인데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그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자석에 붙는 물질과 자석에 붙지 않는 물질, 보통 이렇게 분류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물질은 자성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자석에 반응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물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당겨지거나 밀리거나 반응을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학습 목표는 자성체의 종류를 알고 자성체가 활용되는 예를 찾을 수 있다가 되겠고요. 교과서 120에서 124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모든 물질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이유는 원자 하나하나가 매우 작은 자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물질은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 같은 경우도 원자 하나가 N극과 S극이 있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N극을 별도로 분리해낼 수는 없고, 자석을 잘라도 다시 N극과 S극이 생기죠. 이 아이패드들은 필기들이가 요 필기 내용이 아니면은 닫도록 하십시오. 원자 하나하나가 매우 작은 자석인데, 이게 이제 물질의 자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자가 어떻게 자석이 될 수 있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자의 궤도 운동이고요. 질량이 크네요. 하나는 전자의 스핀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 짜놓은 거야. 이쯤에 뛰어가라고 했거든. 이 농담을 해야 되니까. 전자의 궤도 운동은,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이제 원운동한다라고 대략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원운동하면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아보면 엄지가 아래쪽을 향하죠. 넘버 1 N, 여기가 N극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노스 사우스지. 그래서 궤도 운동 때문에 원자가 자성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요거보다도 요 전자의 스핀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궤도 운동이 공전이라고 하면 이건 자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자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전자 표면이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그 방향으로 감아보면 전자 자체가 또 N극과 S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저도 모르면서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자면, 전자가 실제로 자전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자전을 하지는 않고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어서,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가지면 N극과 S극이 있대요. 무슨 헛소리인가 싶죠. 이게 약간 양자역학적인 뭐 그런 내용이라는데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보통 고등학교에서 그냥 비유적으로 이게 자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약간 스핀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런 느낌으로 지어진 거고요. 그래서 전자 자체가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개 중에서 스핀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체로 물질의 자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건데요. 물질은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의 원리를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미리 예고를 하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페이지 내용은 듣고 잃어버려도 됩니다. 잃어버리다 보면 잊어버려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그래도 실제로 문제 푸는데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페이지 넘겨보면 60페이지에 그 자성의 종류해서 이렇게 표 있죠. 요 내용을 결과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되게 사실 문제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래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알고 외우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앞 페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요거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잡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될 얘기를 들을 때는 많이 자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자면 요 표를 설명할 때 제가 가음을 한번 지를 겁니다. 잠을 깨우려고. 놀라지 않으려면 자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제 상자성체 설명할게요. 자, 상자성체는 자, 필기해놓고 설명할게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화학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전자가 원자에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이렇게 배웠어요? 방이 있고 뭐 그런 거 안 배웠나? 오비탈 이런 거 배웠어요? 오비탈. 대략 배웠죠. 그때 보면 그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돼 가지고 전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양자수라고 하는 그 중에서 최소 한 개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핀 양자수예요. 보통 업, 다운 혹은 1, 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살표로 치면은 요렇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같은 방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죠. 업, 다운 혹은 위, 아래 아니면 뭐 0,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0. 요게 스핀에 의한 전자의 N극 반향이라고 보면 돼요. N극 반향. 그래서 요 두 방향이 세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세트가 들어가면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N극과 S극이 없는 거죠. 근데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하나 있으면은 얘 때문에 N극, S극이 남는 거예요. 원자가. 요게 상자성체예요. 상자성체는 특징이 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어서 원자 하나하나가 원자 자석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자석이 가까이 없을 때는 얘네들이 지멋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랜덤하게. 방향성 없이. 그래서 겉보기에는 얘가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N극과 S극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요. 자석을 가까이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침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 자기장 방향과 나란해집니다. N극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 N극과 가까운 쪽이 S극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 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상자성체는 매우 약하긴 하지만 이끌려옵니다. 당겨져요. 상자성체는. 근데 이게 매우 약하긴 합니다. 요게 이제 상자성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또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잖아요. 자석을 치우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랜덤한 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N극과 S극이 없어집니다. 겉보기로. 요게 상자성체. 상자성체.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빼고 결과만 알고 있어도 돼요.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인력이 작용하고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성이 사라지고 이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자성체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 이렇게 쭉쭉 다 같이 짝을 이루어서 다 들어가서 요 스핀에 의한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핀에 의한 자성이 없으면 거의 원자들은 자성을 띠지 않는 상태입니다. 궤도에 의한 것은 매우 약하다고 그래요. 약하고 궤도에 의한 것은 어떤 다른 효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 부분도 제가 얼버무릴 부분인데요. 일단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에는 얘는 이제 N극과 S극이 없으니까 그냥 자성을 띠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외부 자기장이 생기면 반자성체는 특이하게도 이게 궤도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반자성체는 특이하게 이게 약간 전자기유도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약간 이런 류하고 비슷해요. 외부 자기장이 탁 걸리면 딱 그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버려요. 얘는. 그래서 반자성은요 사실 상자성체, 강자성체 다른 데에도 섞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강자성이나 상자성 효과가 없으면 이 반자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들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상자성체에서 사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보다 상자성이나 강자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는 거고요. 이게 매우 약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자성 효과예요. 뭐 양자역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이유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N극과 가까운 곳은 N극으로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반자성체는 말 그대로 반이죠. 반발력이 작용해요. 자석을 가까이 하면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없애면, 자석을 치우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요게 반자성체입니다. 이제 강자성체 가도록 할게요. 요 강자성체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일단 있어요.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짝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자기구역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자구라고 또 해요. 진짜요? 예. 아 진짜요. 여러분만 줄임말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물리에서도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기구역 줄여가지고 자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자구는 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짝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있으니까 원자 하나하나가 N극과 S극이 있어요. 자석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 안에서는 원자들이 다 같은 방향을 향해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자구가 됩니다. 자구가 되는데 근데 그 자구들 사이에는 방향이 랜덤해요. 자구들끼리는 방향이 랜덤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자석을 가까이 해가지고 외부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걸어주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부 자기장과 방향이 비슷한 자기구역 있죠? 얘네들이 나와바리를 넓힙니다. 영역을 넓혀요. 주변을 잡아먹어가지고 세력을 넓힙니다. 근데 이게 세력은요, 이게 그룹은 쉽게 안 없어져요. 이게 양아치들은 뭐 이렇게 각계격파가 되지만 이게 조폭은 쉽게 안 없어지거든요. 이게 한번 커진 그룹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을 치워도 쉽게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자성체는 특징이 일단 자기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오면 자화가 되는데 강하게 자화가 되어서 자석에 거의 붙을 정도로 자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영구 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석은 전부 다 강자성체예요. 영구 자석은 전부 다 강자성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 코발트, 니켈 이런 걸로 자석을 만들거든요. 클립에다 자석 이렇게 문지르면 클립이 자석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성의 종류를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알면 돼요. 어떤 미지의 물체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자석을 치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걸로 얘가 강자성체냐, 상자성체냐, 반자성체냐, 요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따르게 얘기하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화되고 상자성체하고 반자성체는 약하게 자화되는데, 강자성과 상자성,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잔다고? 요 자화가 잔다는 건 뜻은 아니고요. 요 자화된다라는 거는 자기화된다 혹은 자화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체가 내부의 자기장을 띠는 상태가 되는 걸 자기화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N극과 S극이 생긴다. 이게 이제 자화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좀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고 어떤 의미냐면, 먼저 결론을 얘기해주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면 인력이 작용합니다.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면 그 가까이 가져간 자석과 그 물체 사이에 반발력, 청력이 작용합니다. 미는 힘.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자, 위에다가 이건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요. 그 첫 글자가 다 다르죠. 그래서 첫 글자만 쓸게요.
얘가 강자성체 혹은 상자성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요. 그럼 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요 왼쪽 방향이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고 쭉 이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강자성 혹은 상자성체가 있는 쪽에 만드는 자기장은 왼쪽 방향이에요. 요게 외부 자기장입니다. 외부에서 자석이 만들어주는 자기장이죠. 근데 강자성체, 상자성체 특징은 뭐예요? 외부 자기장과 어떤 방향?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좌화되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왼쪽이 N극이에요? 오른쪽이 N극이에요? 예, 왼쪽이 N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쭉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왼쪽 방향 맞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자석하고 요 강자성체 혹은 상자성체 사이에 반대극이 가까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당기게 되는 거죠. 근데 강자성체는 강하게 좌화되니까 자석이 붙을 정도로 반응을 하고, 상자성체는 정말 잘 움직이게 놔둬놓고 센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야지 살짝 당겨지는 게 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이거는 나중에 실험으로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자성체 남았죠. 반자성체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반자성체라고 합시다.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요. 자석은 뭐 기본적으로 강자성체입니다. 그럼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쭉 이어지죠. 그럼 얘가 반자성체가 있는 곳에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왼쪽입니다. 이게 외부 자기장입니다. 그럼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보다는 약하게 좌화됩니다.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좌화되는데,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디가 N극이 되겠어요? 오른쪽이 N극이 되고 왼쪽이 S극이 됩니다. 그럼 얘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고 쭉 이어지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반자성체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가까운 곳이 같은 극이 되죠. 그러니까 청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하게 좌화되니까 아주 미세한 청력, 잘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센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야지 약간 밀리는 게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반자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방향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합니다. 일단 치우고. 근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자성하고 상자성 차이는 이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입니다. 자석을 치웠을 때 강자성만이 자기 구역이 영역 넓힌 걸 쉽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영역 높은 게 그 자성이,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오래 유지됩니다. 물론 아주 오랜 시간 놔두면은 사라지긴 합니다. 외부 자기장들이 막 이렇게 그 외부 자기장 영향도 있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이 오래 유지되고요. 나머지 상자성, 반자성은 자석 치우자마자 곧바로 자성이 사라집니다. 상자성과 반자성은 곧바로 자성이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런 자성체는 어디에 이용이 되느냐? 대부분 강자성체가 이용이 됩니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안에 철심을 집어넣어요. 철이 강자성체거든요. 그럼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과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다가 플러스 얘가 좌화되면서 만드는 자기장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이 더 세집니다. 이런 데 이용이 됩니다. 강자성체가.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이용되냐면 이건 다른 교과서인데요. 뭐 이런 건 각종 자석 다 강자성체입니다. 각종 자성체고,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 같은 게 정보를 읽는 과정에 강자성체만 생각해 보면 그 자화시켰을 때 그게 흔적이 남잖아요. 흔적이 남으면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포면은 강자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요 끝이 이제 헤더라고 하는데 여기 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지금 교과서 그림은 잘못됐는데 얘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철심을 따라 전류 방향대로 오른손을 감아보면요. 그러면 얘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화됩니다. 그래서 좀 화살표 좌화되는 방향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게 맞을 수도 있겠네. 아닌가? 헷갈리네요.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기회가 되면. 어쨌든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강자성체를 자화시킴으로써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이런 데도 이제 강자성체가 이용됩니다. 그 자성체가 이용되는 건요, 사실 상자성이 이용되는 건 없고요. 강자성이나 반자성이 이용되는데 반자성체도 좀 이따 설명할 이제 초전도체에만 이용이 되고 나머지는 반자성이 이용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되는 예는 거의 대부분이 강자성체가 되겠습니다. 자석으로 이용하거나 전자석을 강하게 하는 데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정보를 저장하는 데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겠고요. 이 초전도체는 특정 조건에서 완전한 반자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인계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체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상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상전이가 물이 어는 거예요. 물이 0도씨가 되면 얼음이 되죠. 그러면 모든 물리량이 달라집니다. 그 열전도율도 달라지고요. 비열도 달라지고 그 밀도도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달라져서 이루고 있는 원자는 같지만 전혀 다른 물질인 것처럼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인계온도 이하가 되면 갑자기 다른 물질이 돼버립니다. 다른 성질의 물질이. 여기 어떤 군인이 발견했는데요. 옛날에는 군인이자 과학자였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액체 헬륨을 이용해가지고 수온의 온도를 점점 낮췄어요. 점점 낮춰가지고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측정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4켈빈 이하가 되니까 갑자기 저항이 사라졌어요. 저항이 사라지면 전류를 정말 잘 통하게 하겠죠. 그래서 초전도체, 전도를 정말 잘한다 라고 해서 이제 초전도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인계온도 이하에서 일어나고요. 근데 인계온도 이하에서 저항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저항이 0이 되면 뭐가 유리하냐 하면 제가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오타입니다. 강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강한 전류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적어놨습니다. 저항이 0이면 강한 전류를 만들어내서 그 강한 전류 주위에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MRI나 토카막 등에 쓰입니다. MRI는 상용화됐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진짜 상용화돼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MRI도 비싸죠. 한 번 찍는데 한 35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초전도체라는 비싼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건 겁니다. 자, 초전도체가요, 고온일 때, 그러니까 인계온도 이상일 때는 그 외부 자기장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이것도 근데 상자성, 반자성, 강자성 중에 하나일 거니까 뭐 반응을 할 텐데 눈에 띄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계온도 이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즉 외부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반자성도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되지만 외부 자기장보다는 작게 좌화가 되거든요. 매우 미약하게. 근데 초전도체는 신기하게도 외부 자기장과 정확히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게끔 좌화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초전류라는 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전류가 생겨서 그 초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내부는 자기장이 0이 되고요. 자기력선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초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전류가 자기장 속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배우지는 않지만 전류가 자기장 속에 놓이면 자기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둥둥 떠 있게 됩니다. 자기력을 받아서 둥둥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얘가 약간 갇혀 있는 형태가 되어서 옆으로 탈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떠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자기 부상 열차에 사용이 됩니다. 초전도체는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이 현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전자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식이 전자석을 이용하는 거고
약간 그 일본식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거고 우리나라는 약간 독일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땐 내부 자기장이 0이 되게끔 완전한 반자성을 보이는 이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랍니다. 마이스너는 사람 이름이에요. 마이너스 아닙니다. 보통 옛날에 이제 요새는 잘 안 내는데 옛날에 출제할 때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이스너 효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뭐 내용은 끝났네요. 문제 풀어봅시다.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강자성체 X가 솔레노이드에 의해 자기화된 모습을 나는 가의 X를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Y에 가져간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나에서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도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우선 가부터 볼게요. 지금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 생기고요. 그거에 의해서 강자성체가 자화됩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보면 엄지가 오른쪽을 향하죠. 그게 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고 그 엄지 쪽이 N극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강자성체니까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더라도 외부 자기장을 치워도 N극과 S극이 유지되겠죠. 예, 자화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얘는 N극, S극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일종의 자석인 셈이에요. 이미 자석이 된 거예요. 이 자석이 된 강자성체를 또 다른 강자성체에 가까이 가져간 거예요. 그럼 얘도 자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력이 되게끔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 되게끔 자화가 되겠죠. 근데 자화가 되는 녀석은 원래 자석보다는 약합니다. 클립에 대고 자석을 문지르면 클립도 자석이 되지만 원래 자석보다는 세지 않죠. 예. 그래서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요 강자성체 S 쪽이 자기력선이 좀 더 많고 촘촘한 그런 그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A에서 나와서 B로 들어가야 되죠. 5번입니다. 5번. 자,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자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와 B를 각각 막대 자석에 가까이 하였더니 A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 A는 뭡니까? 미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반발력, 반자성체죠. 그래서 A는 반자성체입니다. 자, 밑에다 다 적을게요. A는 반자성체예요. 확실합니다. 밀리니까. A는 반자성체예요. 자, B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했어요. 그럼 B는 둘 중에 하나죠.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입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죠. 뭔지. 근데 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막대 자석을 치운 후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죠. A와 B를 가까이 했더니 반자성체는 자성이 사라지겠죠. 근데 A와 B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했어요. 그럼 B는 뭐예요? 강자성체예요. 왜냐면 자성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상자성체는 아닌 거죠. 그래서 B는 강자성체입니다. 그럼 서로 청력이 작용하겠지? 왜냐면 얘는 자석인 강자성체잖아요. 자석이 된 강자성체니까 그거와 반자성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할 겁니다. 반자선은 반발력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A는 강자성체이자 틀렸죠? A는 뭡니까? A는 뭐고? 반자성체죠. 반자성체고. 니은 나에서 A와 B 사이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하죠. 자석인 강자성체와 반자성 사이에는 반발력,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디귿 다에서 지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은 A가 느끼는 자신의 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A의 무게보다 크다 했는데 요 대략적인 느낌을 봐도 얘는 반자성체니까 자석하고 서로 밀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게라는 것은 결국에 바닥에서 떠받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무겁게 느껴지겠죠. 위에서 누르니까. 그래서 떠받치는 힘이 무게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볼게요. 사실 이거는 너무 느낀 대로 푸는 거니까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해 보는 거예요. 일단 자기력은 표시했죠.
그 다음에 A는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량이 있으면은 무게가 있습니다. 중력이 있는 거죠. 중력 혹은 무게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바닥과 맞닿아 있으니까 물체와 물체가 서로 맞닿아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밉니다. 그게 수직 항력이에요. 요게 문제에서 말하는 그 힘이에요. 지면이 A를 떠받치는 힘. 그러니까 요 힘이 바로 요 밑에 보면은 그 지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요 힘은 중력과 자기력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무게에서 자기력을 더한 만큼이니까 무게보다 더 큰 겁니다. A의 무게보다. 여기서 제가 그 원래 1학기 때 있었으면 했어야 될 농담을 빠뜨린 게 있어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의 보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 mg가 중력이잖아요. 이게 물리학의 3대 은행 중 하나인데요. mg 세마를 군 거. 요게 왜 무게냐면 무게. 그래서 mg 중력이 무게입니다. 무게. 이렇게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웃음을 잃었네요. mg 세마를 군 거. KB 볼츠만 상수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배울 요번 BS 부산은행 자기력 선서 물리학의 3대 은행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누가 그냥 박수 쳐본 거예요. 잠깐 그 여러분 시험 끝나고 그 물질의 자성과 전자기후도 실험을 1시간 만에 한번 해볼 건데 그거 미리 좀 보여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할 실험인데 이건 물질의 자성을 비유하는 실험인데요. 이게 페라이트 가루, 자석 가루를 요 필름통에 넣고요. 이게 강자성을 비유하는 겁니다. 얘네들 막 흔들면은 얘네들 전부 다 N극이 방향이 랜덤하기 때문에 안 붙어요. 근데 자석을 붙인 채로 흔들면은 얘가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자구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유지가 되니까 붙습니다. 근데 강자성체도 오랜 시간 놔두면 얘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흐트러 버리면은 다시 안 붙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요거 볼펜은 플라스틱이죠. 안에 심 다 뺐습니다. 요걸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얘가 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필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얘가 자석에 반응을 합니다. 이게 네오디듐 자석을 쓸 거고요. 이게 네오디듐 자석은 좀 세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해요. 당겨지거나 밀리거나 중에 하나입니다. 잘 해보면은 이 플라스틱은 밀려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반자성체, 반발력. 이게 친 거 아닙니다. 계속 다른 반도 의심을 하던데 직접 해보십시오. 밀립니다. 이게 잘 움직이게 놓고 하면. 그 다음에 연필은 주로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필을 해보면 당겨집니다. 잘 당겨지죠. 나무는 상자성체예요. 흑연은 반자성체예요. 근데 나무가 더 가까이 있잖아요. 아니면 사실 요 겉에 발려있는 페인트가 상자성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필마다 당겨진 정도 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 유리막대 이거는 실험해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성공합니다. 절반은 실패하고요.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띄워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실험할 때 얘가 좀 잘못하거든요. 보면은 요 끝이 안 맞죠. 끝을 맞춰야지 최대한 요 자기장이 센 부분이 유리막대하고 최대한 많이 닿이기 때문에 요 끝을 좀 맞춰줘요. 맞춰줘서 이렇게 달랑말랑하면 민 거 아닙니다. 민 거 같아 보이지만 이게 안 민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하면 밀립니다. 보면. 이거는 확실히 안 닿이는 거 맞죠? 이게 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밀리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 세팅한 거는 이거보다 좀 굵은 걸 세팅해가지고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보면은 유리는 반자성체예요. 반자성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다음 흑연, 연필 샤프심 있죠. 샤프심을 바닥에 놔두놓고 자석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가져가면 아까 얘기를 했는데 흑연은 반자성체입니다. 그래서 밀려요. 확실히 잘 보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당겨지는 샤프심이 있어요. 비싼 거, 코팅된 거. 코팅된 물질이 아마 상자성체일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캠핑인데요. 제가 열심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캔에다가 자석을 붙여 보면 자석 안 붙습니다. 해보면은 그 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료수 캔 있죠. 그 아무도 해본 사람 없겠죠.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석이 안 붙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조금 제가 젊은 시절에 제 손이 나오네요. 지금보다 손이 좀 더 젊죠. 굵지.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립니다. 이거 다 만들어놨습니다. 기구를.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꼬아요. 꼬은 다음에 이거 돌아가게 한 다음에 이 사이에 부딪히지 않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이거 돌아갑니다. 얘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왜냐면 얘가 알루미늄이 상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잡아당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움직이게 해놓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반응을 합니다. 모든 물질이. 그래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강자성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상자성, 반자성은 진짜 잘 움직이게 해놓고 하면 의외로 또 자석에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자기구도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